자, 이번 시간은 이 3교시인데요. 앞서 1, 2교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이제 1교시에서는 저희 관점을 이야기를 했고 2교시에서는 기존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3교시는 저희 관점을 가지고 기존 접근법을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그 방법론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요걸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수익 접근법을 또 다른 말로는 수익 가치 평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수익 접근법 안에는 이 자본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배당 할인법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기업이 그 해에 그 배당이 얼마가 됐을 때 그 배당률을 가지고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 할인법은 말 그대로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이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기업 가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잉여 현금 흐름 할인법. 이 잉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해서 기업 가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거죠. 반면에 현재 가치평가법으로는 시장 접근법 또는 시장 가치 접근법 또는 자산 가치 접근법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 과거가 없을 때 이 업종과 업태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군이나 아니면 그 사업군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러한 똑같이 배당 할인법이나 이익 할인법이나 잉여 현금 흐름 할인법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우리가 투입된 비용을 가지고 거기다 마진을 합하면은 기업 가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대체 원가 가치 평가법 이게 그 이야기고요. 하나는 현재 우리가 해왔던 거를 시중에 판매 처분했을 때 청산했을 때 그 원가 거기다 마진을 합하면은 이게 기업 가치나 기술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미래 가치평가법으로 로열티법 이건데 이거는 특허의 그 빈도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서 기술 라이프 사이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의 그 수익이 그 기술 키워드가 나오면은 실제로 전체 이익이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까지 앞에 했던 거를 제 관점을 기존 설명했던 거하고 합쳐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NOI 방법과 EVA 방법 요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이런 전체적인 요러한 연도별 이런 가치 분석법을 가지고 이 NOI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EVA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가치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앞에서 말한 1, 2, 3, 4 요거는 기본적으로 NPV, 즉 DCF 방식을 가지고
이러한 계산 방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반해서 NOI나 EVA는 여기 보면 NOI는 전년도 순영업이익에다가 이 자본 비용을 그냥 단순히 나눈 것으로서도 기업 가치가 평가되고요. EVA 방식은 연도별 세후 영업이익에다가 자본 비용을 차감한 것의 현재 가치로 DCF 방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이 앞에 1에서 4까지는 어떻게 보면 DCF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 또 다른 방법으로 NOI 방식이 있고 EVA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에서 4까지 DCF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NOI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EVA 방식이 있는데 이 DCF 방식 안에는 1, 2, 3, 4 방식이 있더라.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평가 방법론을 보시니까 이 가치평가 방법론은 이제 아까 앞에서 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의 그 기업이 속한 업종 업태에 해당되는 거기에 배당률을 가지고 기업 가치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기순이익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잉여현금 흐름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술과 동일한 유사 기술이 활성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 정보 및 통계에 근거해서 분석을 하는데 상대적인 가치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비교 대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만큼을 조정을 해야 된다. 요런 그러니까 업종 업태는 거의 비슷한데 최종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요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의 역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동일 또는 유사 기술 등 비교 가능한 기술 거래 사례를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기술 유형이나 기술 활용, 그 다음에 산업 적용 분야, 기술 거래 시점 등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한 거래에 의한 실제 거래 기술 거래 여부 확인 및 신뢰성을 검증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교 대상 분석 항목이나 비교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 기술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기술과 대상 기술의 거래 조건을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라이선스 가격을 조정 또는 미래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자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프로세스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개념을 가질 때 업종과 업태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아니면 기술 거래 사례를 조사를 하면은 같이 분석했던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모디파이, 즉, 그 사례와 내 거의 그 차이점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한다. 뭐,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요, 나중에 이걸 다 외워도, 그게 오히려, 구분이 안 돼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한번 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익 접근법인데요. 이게 과거 기반으로 해서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데, 세 가지를 본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배당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단기순이익, 세 번째는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차 대조표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했죠? 엑스레이에 해당이 되고
기업 같은 경우는 연초와 연말 1월 1일 날 대처 대조표와 12월 31일 날 대처 대조표 그 사이에 변화된 거를 어떻게 표기해요? 손익계산서란 형식으로 해서 그 활동 결과를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비용, 그 다음에 수익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업 결과죠. 한 해에.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기업 가치하고는 좀 상이하더라. 거기는 재고 자산도 있을 거고 현금이 묶여서 내가 받아야 될 돈과 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더라.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거기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을 계산한 게 잉여 현금 흐름인데 그 잉여 현금 흐름을 F free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FCF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있는 것을 현재 가치로 DCF 방식으로 해서 현재 가치로 나타낸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앞에서 우리 로열티 계산법에서 보면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기술이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유효한가 그런 힌트를 얻으려면 결국은 특허와 같이 그런 어떤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로열티 방법하고 똑같이.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빈도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면은 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정체되어 있으면 성숙기다. 그리고 이게 점점 감소하면은 빈도가 감소하면은 어때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업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특허를 왜 분석하느냐? 특허가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비즈니스가 한 5년 후에 있을 것 같으면 어때요? 그 특허를 언제 내느냐? 아이디어나 아니면 프로토타입 그 단계에서 보통 특허를 출원하기 때문에 그게 시중에 나오기까지 기간이 텀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한 뭐 1년에서 많게는 5년, 10년 후기 때문에 이 특허 분석을 하면은 기술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한 1년에서 한 많게는 10년까지 선행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특허가 또 출원을 하려면 기존 있는 거 대비 어떻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물리고 물리기 때문에 이 특허 안에 있는 인용된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 기술이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될 건가 그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시를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2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 컨셉을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론 위주로 초반에는 계속 쉽게 설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접근법은 자 여기 있죠. 여기 쭉 뭐 이렇게 있는데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기술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환율 DCF 방식이죠. 그래서 앞에서 시장가치법이나 수익접근법 그다고 원가 접근법이나 아니면 로열티 접근법은 전부 다 DCF 방식입니다. 즉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접근법의 가치 산정에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 흐름, 할인율, 기술 기여도, IP 기여도 이걸 지적 재산권, 그죠? 인텔리전트 페이턴트라고 하죠. 그것의 기여도 등의 추정이 필요함. 아까 로열티법이나 수익접근법은 전부 다 이거 기술 기여도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기술의 경제적 수명 요걸 가지고 제품 수명이나 서비스 수명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몇 번 계속 하다 보면 머릿속에 맥락이 잡히면 그때 외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외워버리면 이 맥락이 안 잡힌 상태에서 외워버리면 이게 노이즈가 돼가지고요.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 이 가치평가 창업 비즈 가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트릭을 배운다면 뭐든 간에 먼저 이해가 선행이 되고 그래서 맥락이 잡힌 상태에서 그거를 포커싱을 맞춰서 외워야지 처음부터 외워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게 그거 같고요. 나중에 정보는 많은데 그 정리가 되지 않은 정보가 머릿속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정신분열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이 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역대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정신분열 증세로 말년을 보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자탄을 만든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천재적인 미술가들은 전부 자기가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맥락 없이 외워진 그런 정보들은 전부 다 이 머릿속에서 노이즈가 됐어요.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여담이고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맥락을 잡고 외우는 거. 그래서 무조건 외우고 맥락을 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게 그게 그거 갖고 이거 맥락이 안 잡힙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관점을 만들어서 그 관점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게 맞는지 그 관점이 다 포용할 수는 없지만은 한 90%의 관점을 만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만드는 거를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을 처음에 한번 쭉 이렇게 관점을 잡아가는 걸 저하고 같이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줄거리에 살을 붙이면 체계적인 그런 노하우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이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 접근법은 예상 매출액, 예상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투자 규모, 감가상각비, 운전자분 등 현금 흐름, 추정 재무 정보에 근거한다. 이게 뭐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가 도출이 되는 거죠. 수익 접근법을 위한 가치 산정은 대상 기술의 사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추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매출의 추정인데요. 그러면 매출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아까 기술의 경제적 수명, 이건 결국은 특허를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빈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매출 사이클 곡선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FCF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배당률 이런 것들이 몇 년간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퍼센티지 증가가 될 것이다. 감소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추정이 되면 그걸 수치화시키고 그걸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는데 이제 이 기술 가치 평가에서 가장 키는 뭐냐면 매출액 추정입니다. 근데 이 매출액 추정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기업 기술 가치 평가에서 주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매출액이 이게 고무줄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어 만약에 확대되면은 그만큼 기업 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수익 접근법을 쓰면서 어떤 걸 쓰느냐 이런 시장 접근법을 동시에 쓰는 이유는 이 수익 접근법만 했을 때는 그런 것들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냥 내가 부르는 게 매출이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장 접근법을 같이 쓰면 어때요? 동종 업종이나 업태에 해당되는 매출 규모라든지 아니면 증가율 뭐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게 레퍼런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먼저 이러한 수익 접근법을 먼저 이런 것들이 요소별로 다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설베이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본을 닦을 때는 어, 따로따로 이렇게 이런 걸 배우고 나중에는 본인이 판단해서 인사이트가 생기면 경험적 기술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인투이션까지 생기면 직관이 생기면 그 다음에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접근법의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수익 접근법이 우리가 앞서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이라든지 경영 지도사에서 우리가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사업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그다음 본 사업 타당성 분석 크게, 그다음 사업 계획서 작성, 그다음에 IR, 그다음에 제품화까지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1학기 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예비 평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사업 타당성 평가, 정성적 평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성적 평가 이게 뭐냐면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이 사업성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기업 기술 가치 평가서를 배우기 전에는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시장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성 분석을 통해서 이 시장성에서의 매출과 기술성에서의 비용적인 측면을 통해서 수익성이 사업성이다. 근데 이 사업성은 공익성까지 포함된 사업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치 평가를 배우다 보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기술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지 그 기술 수명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사업 수명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기술성 분석이 우선이 되고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예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권리성 분석 이건 뭐냐면 이 기술이 실제로 이제 배타성이 있냐, 진입 장벽이 있냐, 그리고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차별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 권리성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어,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권리성 분석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IP 분석을 통해서 빈도 분석을 하는 거고 이 기술성 분석은 비용적 관점에서 효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동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사업성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럼 요런 거를 가지고 업종, 업태에서 이 아이템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 가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량적 평가인데 요 단계가 언제냐? 이제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 단계가 우리가 그 본 사업 타당성 분석, 저 STP, 4P, 4M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다 형성이 있어 사업 아이템이 명확해졌을 때
아까 사업성 평가, 정성적 평가는 아이템이 약간 불명확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했다면, 이 가치평가 이거는 모든 게 명확해졌은 단계죠. 본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본사업 타당성 분석 안에서의 이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과 매출액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재무 분석하고, 경제적 이익 흐름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DCF 할인율을 통해서 현재 가치를 따지고, 기술 기여도, 기술 가치,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사업 가치, 요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 평가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기술 기여도를 따지면 기술 가치 평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라고 하는 이유가,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IP와 같이 특허 가치를 평가할 것이냐, 이런 대상이 유형이냐 무형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6번까지 가면은 기업 가치 평가고요. 이 8번까지 가면 기술 가치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 접근법을 보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이렇게 썼는데, 이 굵은 빨간색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현금 흐름 기간을 추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과거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가치를 하는데, 이 수익 접근법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까 그게 특허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의 어떤 빈도 분석을 통해서 이게 성장하느냐, 정체돼 있느냐, 이렇게 줄어드느냐, 그리고 라이프 파장, 이게 뭐죠? 이거 사이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의 길이, 이걸 리더라고 하는데, 이 리더가 몇 년이냐가 결국은 이 사업의 경제적 수명이 되고, 거기에 퍼센티지가 들어가면, 기술 기여도가 들어가면 기술의 경제적 수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자산 법적 보호 기간, 뭐 내용 연수와 다른 개념. 이건 뭐냐면, 이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요, 이 기술의 IP 보호 기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특허는 20년이거든요. 이런 특허나 지적재산권, 이거 우리가 지적재산권 중에 저작권은 70년이죠. 이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기술 수명은 아까 말했듯이 빈도의 어떤 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가 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기술 수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발생하여 기술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까지가 기술 수명이다. 그 다음에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합의해서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앞에서 그냥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죠. 배당 할인법, 이익 할인법, 잉여 현금 할인법, 이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합의를 통해서 어, 한다고 했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 매출 추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익 접근법에서 그냥 부르는 게 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합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 접근법, 즉 업종 업태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겠죠. 이런 것들을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의 경제적 여기 전문가 합의를 통해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추정 방식을 통해서 이 경제적 수명을 결정할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 분석에 근거해 각각의 수명 기간을 도출 후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후 좌우로 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제가 수익 접근법만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 시장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술 수명의 그 추정 과정을 상세히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 의뢰자가 왜 이렇게 도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도 레퍼런스 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경제적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추정 방법으로 특허 인용 수명 지수, 그걸 TCT라고 하거든요. 요건 하나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특허 인용을 하는데 수명 지수. 이게 아까 빈도 분석입니다. 즉, 특허를 출원을 할 때 항상 다른 특허를 인용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다른 특허는 이렇고 이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 항상 특허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그런 기술을 쓰겠다는 게 특허로 인정받기 때문에 항상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특허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걸 특허 인용 수명 지수라고 합니다. TCT. 그래서 특허 인용 수명이란 특허가 등록 이후 다른 특허에 의해서 인용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특허 인용 수명은 그렇고, 자, 특허 인용 수명에다가 지수가 들어가면 특허 인용 수명 지수 TCT가 된다. 그 다음에 특허 인용 수명 외에도 대상 기술 분야에 개발된 로드맵을 활용하거나 생존 분석을 통한 기술 가치 평가 실무 가이드, 가치 평가 핵심 변수, 추정 기술의 잔존 수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전문가의 합의를 통해서 한다. 뭐 이게 이름이 좀 글이 좀 복잡한데 그냥 전문가들이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고요. 그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가중 평균을 하든지 뭐 산술 평균을 하든지 이렇게 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 접근법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